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눈앞이 잠깐 하얘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잠깐 머리가 핑 돌고 어디 기대지 않으면 휘청할 것 같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작은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로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선생님, 요즘은 일어날 때마다 자꾸 핑 돌아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꼭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엔 이미 낙상을 한 분도 있고 입원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생각보다 이 어지러움은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병명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변화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조절 기능이 서서히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건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어지러운 것 같다가도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처럼 바닥이 단단한 곳에서 쓰러지면 엉덩이뼈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지기 쉽지요. 한번 뼈가 부러지면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걷는 습관도 외출하는 자신감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점점 불안해하고 어르신 자신도 움츠러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 그냥 넘기지 말고 내 몸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까? 우리 몸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조여서 피를 뇌까지 보내는 기능이지요. 하지만 이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느려집니다. 게다가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 쪽으로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확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지러움과 함께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이 빠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60대 후반부터 두드러지지만 평소 운동이 부족하거나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일찍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꿀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상체를 일으키고 몇 초간 숨을 고른 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속으로 세고 나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것도 혈압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식사할 때 국물 한 숟가락이라도 더 챙기고 평소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셔보세요. 또한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이 고루 순환하지 못하고 다리 쪽에 몰리게 되면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더 심해집니다. 허벅지에 힘을 살짝 주고 발끝을 몇 번 움직인다. 이렇게만 해도 피가 위로 잘 올라갑니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어지러움이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중에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최근 약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어지러움이 잦아졌다 싶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요즘 일어날 때마다 핑 도는 느낌이 자주 있어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의사 입장에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약 용량을 조금만 조절해도 증상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야 해결되는 문제지 민간요법이나 영양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집안 환경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현관처럼 자주 오가는 곳에는 작은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설치해 두세요. 어지럽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딘가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더라도 밤중에 화장실 갈 때처럼 조명이 어둡고 정신이 덜 깬 상황에선 특히 위험합니다. 되도록이면 침대 옆에 간접등 하나라도 켜두고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어르신 중 한 분은요, 70대 중반이셨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뼈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로 몇 달 동안 입원과 재활 치료를 반복하셨고 그 사이 기운도 의욕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 일이 생기기 전부터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그때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내가 자주 느끼는 그 어지러움, 혹시 그냥 넘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어지러움을 그저 노화나 빈혈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빈혈 경험이 많다 보니 비슷한 증상이 와도 그저 그러려니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은 단순한 철분 부족과는 다릅니다. 빈혈은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고 기립성 저혈압은 혈액이 순간적으로 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과 대처도 달라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병은 아니겠지 하시지만 그게 더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지러움,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 기준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하루에도 여러 번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둘째,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셋째, 어지러움 때문에 실제로 쓰러진 적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심전도, 혈압 측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뇌 검사까지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외에도 심장 박동이 너무 느려졌거나 뇌혈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꼭 큰 병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확인하고 일상을 조절해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어지러움은 몸의 변화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감정의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심장 박동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부 활동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조용한 하루라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그저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라도 해보는 것. 그 작은 연결이 내 몸의 순환과 감정까지 함께 살리는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혼자 있기가 괜히 더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한 날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내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즘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는 연습도 기립성 저혈압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어지럼증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하나에도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며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어지럼증도 결국 움직임이 줄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몇 번 움직여 보세요. 그 동작 하나가 다리 혈관을 자극해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상체를 세워서 천천히 허리를 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 몸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어설 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중심을 잡은 후에 일어나 보세요. 거실을 몇 걸음 걸으면서 팔을 옆으로 흔들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움직임들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를 하루에 한 번씩 감아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몸이 다시 리듬을 찾으면 어지러움도 점점 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말을 걸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르신 자신에게도 해당되지만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어르신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엄마 저거 좀 해줘요라고 말하면 주의가 분산되면서 중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 원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일어난 후에 말 걸기. 이건 아주 작지만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약속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지금이 몸을 돌봐야 할 시간이라는 뜻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루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여유 있게 내 몸과 마음의 속도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 병원에서 2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지럼증이든 통증이든 어떤 증상이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작은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괜찮겠지 뭐.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몸이 속삭일 때부터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몸이 소리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기립성 저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럼증이 처음 나타났을 땐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낙상으로 이어지면 그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나면 그 순간보다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걷는데 자신감을 잃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외출을 못하게 되고 심하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사인을 알아채고 생활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한 일상의 루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어지럼증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누운 채로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발끝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며 잠든 혈액순환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눕고 팔로 지지하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 정도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거나 식사를 급하게 하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0분 정도는 앉아서 여유를 가지세요. 셋째, 수분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식간에도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습관. 특히 더운 날씨나 땀이 많은 날에는 몸속 수분이 더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해 보세요. 이런 리듬이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소소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 들었다 내리기,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천천히 내리기 같은 가벼운 동작들입니다. 이런 작은 근육 자극이 혈액순환을 도와 어지러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나눠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실내 환경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야간 조명,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이 잦은 분들은 침대 옆 복도, 화장실 입구에 은은한 간접 등 하나쯤 꼭 설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큰 사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지킴이가 됩니다. 일어나는 동선마다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넘어질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 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이 반복될 땐 반드시 병원에 한 번은 들르셔야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즘 자꾸 핑 돌고 쓰러질 것 같아 걱정된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사들은 그 한마디로 어떤 검사를 먼저 해야 할지, 약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히 참다가 낙상으로 입원하게 되면 그때는 본인도 가족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였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조금만 일찍 올 걸 그랬어요.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일찍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지럼증 하나로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 하나로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조금만 더 내 몸 쪽으로 기울이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 그게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숨 쉬는데 불편이 없고, 자다가 갑자기 깨지 않고, 앉았다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건지 나이가 들수록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라는 말도 그저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건네는 작은 경고, 그리고 동시에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을 일찍 알아채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어지러움이 심해서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다던 분이 몇 달 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들고 오세요. 선생님, 요즘은 하루도 안 어지러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하고 물도 자주 마시고 그게 다였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하실 때 그 미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외출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몸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앉았다 일어날 때 자주 어지럽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조심해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살펴봐 주세요. 요즘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식사를 잘 챙기시는지, 약이 바뀌진 않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만 함께 살펴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 속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실 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천천히 움직이시고 급하면 말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무리하지 않는 하루를 선물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몸이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억지로 해내던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몸의 속도에 맞춰서 일상을 조절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서둘렀나?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물음을 하루에 한 번씩 던져보는 습관.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물을 한 잔 더 챙기고 침대 옆에 조명을 하나 더 두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 더 단단한 내일이 세워집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천천히 반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옆에 있는 분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요즘 나도 일어날 때 좀 핑 도는 것 같아. 이 한마디가 가족과의 대화를 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백세 의원이 함께 응원합니다.